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세상이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넘어 혼돈 그 자체입니다. 주식이나 각종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러다가 은행이 망하는 것은 아닐까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금이나 달러로 바꿔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은행 망하지 않습니다. 돈이 휴지 조각 되는 일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금이나 달러로 바꿔두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공포와 불안, 두려움이 상황이 조금 바뀌면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돌아보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후회들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꼭 들으셔야 하는 분들은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직접적으로 그것이 주식이든 각종 펀드든 그리고 변액 보험이든 그리고 연금 저축이든 또 퇴직연금이든 아무 상관없이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분들 또 물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것을 떠나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지나가겠죠. 언젠가 지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절제해서 구분해서 이럴 때일수록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언젠가 지나가겠지만 언제일지가 그 때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지나갑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겠죠. 두 번째, 우리가 워런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처럼 세계적인 투자자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지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이때가 지금 기회가 아닐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것들, 우리는 후회 4종 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지금 후회하는 것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들을 후회하나요? 그때 팔았을 것을 하는 후회하는 분들 있습니다. 두 번째, 그때 차라리 투자하지 말았을 것을 하고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후회 4종 세트 두 가지는 지금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는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그때 팔지 말았을 것을. 두 번째, 그때 계속 투자했을 것을. 그래서 이 후회 4종 세트는 우리가 돌아보면 항상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후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지금 후회하는 것들, 그때 팔았을 것을, 그때 투자하지 말았을 것을, 자, 지금 후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것들에서는 시달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우리가 워런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엄청난 조직과 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엄청난 정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 그들에게 돈을 맡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보수를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워런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처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자본시장의 순환을 믿는 겁니다. 어떤 순환요?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고 하강이 있으면 상승이 있습니다. 마치 자연의 사계절처럼 계속 되풀이 순환되는 것. 이것이 자본시장의 순환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말입니다. 그 자본시장의 순환을 믿는 것. 두 번째는요. 시간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연히 인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버틸 수 있는 투자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따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후회 4종 세트. 지금 우리가 후회하는 두 가지는 놓쳤더라도 그래서 후회하고 있을지라도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후회를 미래의 기회로 만드는 것.
결과적으로 후에 4종 세트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버틸 수 있는 투자, 자주 말씀드렸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이 돈을, 투자되어 있는 돈을 꼭 찾아서 써야 하는 돈인가? 아니라면 버틸 수 있겠죠. 두 번째, 빚내어 투자하지 않았는가? 정말 빚내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 신용거래. 자, 지금 신용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빚내어 투자했던 사람들이 손실이 2배로 빚을 내었으니까 2배로 커지면서 계속 이제 반대 매매,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반대 매매로 청산되면서 신용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신 예탁금, 투자하겠다는 예탁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지금 들어오고 돈 없이 빚내어 했던 사람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쫓겨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빚내어 투자하지 말아야 하고 정말 반대로 내가 빚내어 투자하지 않았다면 버틸 수 있는 투자 2번째 조건에 해당한다는 거죠. 3번째, 더 투자할 수 있는가? 자, 이건 역시도 버틸 수 있는 투자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유 있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비상예비 자금은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정부 단위에서도 재난기금 같은 것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듯이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여유가 있을지라도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소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비상예비 자금을 어느 정도 제외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투자자의 행동으로 제가 정리해 보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팔고 더 떨어지면 산다. 자,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이죠. 그런데 떨어질수록 계속 떨어질 것 같은 이 불안에 휩싸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닥에서 못 삽니다. 우리가 지금 팔고 더 떨어지면 즉 바닥에서 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떨어지면서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이 계속 생기고 결국 바닥에서 못 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2번째, 오르면 언젠가 오르는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다시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불안에 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바닥일 때 떨어졌을 때 못 샀던 후회가 있기 때문에 더 또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덧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지나고 나니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후회가 일어나죠. 그때 투자하지 못했던 후회가 생깁니다. 자, 그때 투자하지 못했던 후회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또 매수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후회가 매수를 망설이게 하는 거죠. 계속 오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오르고 나니까 뒤늦게 이제 추격 매수합니다. 그런데 그때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그 가격이 내가 지금 팔고 더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마음으로 팔았던 가격 이상에서 삽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이제 그림으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살까라는 거죠. 자, 이것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신 분들이나 또 일시금, 거치식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이 다 해당합니다. 대출을 해제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해보면 주식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떨어지죠. 자,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살 거예요? 만약 이 지점에서 팔았다고 합시다. 또 이 지점에서 팔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살 거야. 그러면 이것이 바닥이죠. 근데 이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 다시 오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순환을 믿기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오릅니다. 오를 때 이때 팔고 이때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떨어질 것 같은 마음도 있고 또 떨어졌던 가격에 사지 못했던 후회가 같이 겹치면서 더 미련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껏 산다면 한 이 지점에서 삽니다. 잘 산다면
이 잘 산다면 이 지점에서 사는데 이 지점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면 이 지점 이하에서 팔았던 사람들은 손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이 상승할 때도 그냥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림에서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대체로 상승하죠. 자, 그랬을 때 이 가격이 다시 내리고 다시 오르는 이 반복 구간, 이제 조정 구간이죠. 조정 구간에서 또 상당하게 이제 불안, 갈팡질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일 왼쪽 계속 이제 폭락하는 여기에서 팔고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살 것이다 라고 팔았는데 나중에 언제 사냐 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구간에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에 가장 높았을 때를 100으로 보고 좀 오른쪽에 이것을 한 80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대체로 팔고 살 때 지금 팔고 더 낮은 가격에 살 거야 라고 어떤 게 지금 팔았는데 대체로 보면 한 50이 넘어갔을 때부터 50 이상에서부터 사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팔고 바닥에서 살 거야 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신다면 차라리 지금 섣부른 매도보다 팔고 나중에 뭐 바닥에서 사겠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기다리는 것이 더 단순하고 현명합니다. 자, 기다릴 수 있는 투자 앞서 말씀드렸죠. 바로 기다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꼭 내가 이 돈을 팔아서 써야 하는 돈인가 아니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빚을 내어서 투자하지 않았는가 아니라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투자 기준은 첫 번째 적정 가격입니다. 지금 내가 살 수도 있습니다.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든 펀드든 이 투자한 가격, 즉 매수 가격이 언젠가 회복될 수 있는 가격인가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대체로 지금 엄청나게 낙폭 많이 떨어진 우량주들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이 우량주들은 이 가격 이상으로 반드시 회복되는 가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분할 매수죠. 지금 내가 샀는데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 살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합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샀는데 그 뒤에부터 오른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분할 매수를 해야 할까요? 자, 그때는 분할 매수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상승장에서 추격 매수는 그 추격 매수하는 그 가격 이상으로 오를까라는 바로 이제 적정 가격이죠. 그 시점에서 적정 가격을 생각해 보시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분산 투자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를 때는 떨어진 것만큼 같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더 빨리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고 또 더 빨리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더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회복 이후 국면에서는 무엇이 더 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좀 다양한 종목들을 나누어서 산다. 이제 분산 투자죠. 그래서 현실적인 투자 기준, 적정 가격, 분할 매수, 상승장 추격 매수 기준도 적정 가격, 또 그 다음에 종목을 조금 나눠서 사는 분산 투자. 자, 이것이 현실적인 투자 기준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월 적립식 펀드라든지 또 지금 변액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 또 연금저축 펀드 뭐 IRP 등등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변액 유니버셜이나 이 변액 연금 보험은 초장기 상품입니다. 10년, 20년짜리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중단하고 좋아지면 할까? 자,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선택, 역선택입니다. 이 그림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폭락합니다. 그런데 월 적립식 투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매월마다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죠.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자본시장의 순환을 믿는다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큰 틀에서 이렇게 바가지 모양 U자형 곡선이 그려질 겁니다. 길게 늘어뜨려 보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 하락장에서 내가 계속 주식을 샀다면, 즉 쌀 때 사는 거죠. 하락장에서 계속 월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했다면, 만약에 계속 투자했다면 이 시점에서 보면, 자, 이 기간을 한 1년으로 보겠습니다. 1년으로 보면
이제 조금 상승을 했죠. 상승한 이하에서 샀던 모든, 그죠? 매수했던 가격들은 그 이상으로 다 돈을 벌게 됩니다. 우리가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제일 오른쪽까지 이것을 이제 한 3년 정도로 보겠습니다. 한 3년 정도로 보면, 이 3년 정도 기간에는 또 오르다가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 월 적립을 계속 해 나갑니다. 적립을 투자를 계속 쉬지 않고 해 나간다면 제일 오른쪽에, 자, 이 구간에 이르렀을 때는 이때 이하, 이때 밑바닥에서 산 것들은 다 돈이 되더라라는 거죠. 많이 벌겠죠. 그래서 저는 적립식 투자, 월 적립식 변액보험도 마찬가지, 연금저축도 마찬가지, 또 단순한 적립식 펀드도 마찬가지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해야 하고, 특히 이제 적립식 투자는 반드시 최소 3년, 그리고 5년 이상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 변액연금 펀드를 아직 주식형 펀드에서 옮기지 못해서 상당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차라리 유지하시고, 또 이 지금 주식형 펀드에 계속 돈을 투입하십시오. 채권형 펀드로 바꾸지 마십시오. 월 투입하는 것은 계속 주식형 펀드로 가시고, 또 적립금 자체도 지금은 채권형 펀드로 옮기는 시기는 이미 넘어섰다. 더 빠질지라도 차라리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것을 이제 앞서 설명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계속 돈을 풀입할 수 있는 이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장일수록 적립식 펀드 매월 계속 납입하는 적립식 투자는 계속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조건 몇 가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은 동일합니다. 지금 꼭 써야 하는 돈이 아니라면 그냥 계속 가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빚내어 투자하지 않은 거라면 계속 가십시오. 세 번째, 결과적으로 계속 투자할 여유가 있어야 계속 월 적립으로 투자하겠죠. 이때 중요한 것,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상예비 자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비상예비 자금을 보관한 채 계속 투자할 여유를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이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넘어서 혼돈 그 자체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늘 되돌아보면 자본시장의 순환을 믿고 지금 이미 후회하고 있는 두 가지뿐만 아니라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그때 비로소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후회 4종 세트, 그것들을 우리가 다 가져가면 안 되겠죠. 적어도 지금은 후회했지만 나중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너무 극단적인 생각 조금 이제 분리하시고, 또 너무 아무리 지금 어렵더라도 너무 극단적인 이런 정보들 조금 차단하시고, 이 상태로 계속 안 좋다 극단으로 흐르는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안전하지 못하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송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독하시거나 다른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1 채팅창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